안녕하세요. 실행에 옮기는 지식을 전달하는 트리플텍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T 스파이스의 트랜전트 어널리시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DC 전압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RC 충반전 회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는 간단한 RC 충전 회로이고, 오른쪽 파형은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을 시간 영역에서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와 같은 파형을 얻었다고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DC 오퍼레이팅 포인트 해석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0.1ms에서 커패시터의 충전 전압과 충전 전류의 값을 이론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값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T=0에서 커패시터의 초기 전류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커패시터의 전압이 부드럽게 충전되는데 그 이유 또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수는 τ=RC로 표현되는데요. 상승 시간을 TR이라 할 때 커패시터의 충전 전압이 10%에서 90% 될 때까지 시간을 TR1으로 놓으면 그 값은 대략 2.2타워가 되고, 커패시터의 충전 전압이 20%에서 80% 될 때까지 시간을 TR2로 놓으면 그 시간은 대략 1.4타워가 되는데요. 실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러한 값이 나오는지를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몇 가지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함께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RC 충전회를 가지고 DC 전압원에 대한 트랜전트 해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C 동작점 해석에 대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회로가 전압원이 DC이므로 커패시터는 정상 상태에서 오픈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전트 모드로 시뮬레이션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시간은 1ms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커패시터 양단 전압을 측정하면 이와 같이 입력 전압과 동일한 전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상 상태에서 커패시터는 오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커패시터의 양단 전압은 입력 전압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회로에서 과도 상태를 포함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도 상태 해석은 T=0일 때, 즉 회로에 전원이 인가되는 순간부터 해석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이러한 스위치를 붙여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커패시터의 초기 전압이 0V라고 설정하겠습니다. OP를 클릭하고 편집창에서 커패시터의 이니셜 컨디션 값을 VC 전압이 0V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입력된 값을 여기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행하면 이와 같이 과도 상태가 포함된 커패시터 전압 파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T=0일 때 커패시터 양단에는 전압이 충전되기 시작하고 정상 상태에서는 더 이상 충전되지 않고 입력 전압과 같게 됩니다. 전류 파형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커패시터 위에 마우스를 놓고 왼쪽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전류 파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R1 저항이 없다면 단락 상태가 되겠죠? T=0일 때 커패시터의 양단 전압은 0V이기 때문에 마치 이 전위가 그라운드 전위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라운드 전위와 이 그라운드 전위가 같기 때문에 커패시터는 단락 상태, 쇼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 회로에는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게 됩니다. 다행히 R1 저항에 의해서 전류가 입력 전압이 10V고 R1 저항이 15ohm이기 때문에 전류는 1A가 되어 전류가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을 분석하기 위해 잠시 분위기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RC 충전 회로에서 커패시티의 전압과 전류 파형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노드에서 키로이프의 전류 법칙, 즉 KCL을 적용하면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언제나 0이라는 조건이므로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S-VC가 되고 커패시티에 흐르는 전류는 C의 DT분의 DVCT가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강제응답 형태의 일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t=0일 때 커패시티 전압이 0V이므로 이것을 이 미분 방정식에 적용하여 풀면 시간 여경에서 커패시티의 전압과 커패시티의 전류에 대한 공학적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커패시티의 전압과 전류식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미 시간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고 시뮬레이션 결과값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파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커패시터 전압 위에 놓고 왼쪽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커서와 커서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하면 두 번째 커서가 나타나고 커서 창을 통해 커서 1과 커서 2에 대한 구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커서 1에 대한 시간과 전압을 표시한 것이고 이 부분이 커서 2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부분은 커서 1과 커서 2에 대한 차이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커서를 닫기 위해서는 여기서 X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0.1ms에서 커패시터의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서 창에 이와 같이 100마이크로세크, 즉 0.1ms에서 약 6.32V가 나오고 이것은 이론적으로 계산된 값과 일치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전류에 대해서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커패시티의 전류를 측정하면 100마이크로세크에서 약 367mA가 되고 이론식으로 계산된 값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상수 RC는 R과 C 값을 대입하면 0.1ms가 되고요. 이 구간이 타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커패시터 전압에 대해 상승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커패시터 전압을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은 커서 창이 나오고요. 커패시터 전압이 1V에서 9V로 변할 때, 즉 10%에서 90%로 변할 때 이 시간을 측정하면 그것이 상승 시간이 되는데요. 이 시간을 TR1으로 놓으면 이 시간이 220 마이크로세크고 이것은 0.22ms이기 때문에 타워로 바꾸면 2.2 타워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커패시터 전압이 20%에서 80%로 변할 때 그 시간을 측정하면 상승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을 TR2로 놓으면 그 시간이 약 0.14ms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워로 표시하면 1.4 타워가 됩니다. 이와 같이 파형에 대한 측정도 매우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티 전압 파형은 t=0에서부터 매우 부드럽게 충전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와 같이 표시되는데요. 커패시터 양변에 있는 전압 VC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양쪽에 양변에 적분을 취하면 VC 값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적분을 한다는 것은 미분이 반대로 잘게 부순 것을 쌓는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전자회로나 자동제어 시스템에서 적분한다는 것은 파형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 시연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론적으로 계산된 전압과 전류가 시뮬레이션으로 수행된 결과값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의 경우에는 커패시터의 내부 특성에 의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외 과도 해석 결과로부터 RC 충전 회로에 대해
무엇을 이해했나요? 예제 3은 간단한 RC 방전 회로를 보인 것이고, 오른쪽 파형은 커패시터가 방전 시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과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 영역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와 같은 파형을 얻었다고 할 때 충전 회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커패시터의 방전 전압이 1V가 될 때까지 시간을 계산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ohm에서 소비되는 순시 전력 파형을 그래프에 표시하고 평균 전력과 소비되는 에너지를 LT-SPICE의 기능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일 저항이 100kΩ, 커패시터가 22마이크로페럿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파형을 보다 정확하게 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에 어떤 기능을 변경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이러한 몇 가지 질문을 인지하고 시뮬레이션을 함께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위해 RC 방전회를 미리 준비하여 두었습니다. 커패시터 양단 전압이 10V로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T니콜 재료에서 스위치가 그라운드 쪽으로 닫혔다고 하면 이와 같이 R1을 통해 방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트랜전트 종료 시간이 1ms로 설정됐을 때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요. 커패시터의 양단 전압과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방전 전압과 방전 전류에 대한 공학적 소식을 얻기 위해 이론적 개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RC 충전 회로와 같은 방법으로 노드 V 시점에서 KCL을 적용하면 IR 플러스 IC는 제로가 되고 이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자연응답 형태인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T니콜 제로에서 커패시터의 초기 전압이 V0라고 하면 시간 영역에서 커패시터의 방전 전압과 커패시터의 방전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학적 식을 이용하여 커패시터의 방전 전압이 1V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면 그 값은 대략 0.23ms가 되고 실제 이 값은 1V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값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방전 전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99.7mA가 되고 이것은 시뮬레이션 결과값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지스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위에 마우스를 놓고 자판기에 Alt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은 온도계 프로브가 나오는데요.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순시 전력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순시 전력 그래프로부터 평균 전력과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창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의 오른쪽을 누르고 Add Plot, 그런 다음에 순시 전력을 위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순시 전력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자판기의 컨트롤 키와 왼쪽 마우스 키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0에서 1ms 구간에 대한 순시 전력의 평균값이고 에너지는 그 평균 전력을 시간에 대해 적분한 값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이 평균 전력이고 이 부분이 그 평균 전력을 시간에 대해 적분한 에너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에너지 단위는 줄로 표시됩니다. 다시 RC 방전 회로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항값을 100K 그리고 커패시턴스는 22마이크로페럿으로 변경하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다음 커패시터 양단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정 구간에 대한 파형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무엇을 변경해야 할까요? 시뮬레이션의 종료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 회로에서 R1과 C1에 의한 시상수 타워는 RC이므로 이 값을 대입하면 2.2초가
나옵니다. 따라서 종료 시간을 넉넉하게 20초로 설정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설정창에서 종료 시간을 20초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적당한가요? 이와 같이 모듈 1.1 강의에서는 LT 스파이스의 기본 기능에 역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제 3을 통해 시간 영역에서 커패시터의 방전전압과 방전전류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이러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밖에 RC 방전 회로에 대해 무엇을 이해했나요? 이상으로 예제 2와 3을 이용하여 DC 전압원이 있는 기본적인 RC 회로에서 트랜전트 해석 방법과 LT 스파이스의 기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